MBC 라디오 이동희 중년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 TK 경선을 앞두고 지금 경북 안동에 계신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동에 계신다고요? 이동영 작가님 고향이죠. 예. 네. 지금 TK 지역이 뭐 장관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네. 지금 보니까는 충청 지역보다 TK 쪽이 투표율이 높다. 당원 대의원이. 네. 어떻게 기대를 좀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고향이니까 여기서 66년 민주당사에 처음 이 민주당 출신의 집권당 대표인 추미애, 이제 민주당 출신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 만들어보자, 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첫 경선 지역인 충청 지역. 네. 그 전문가들은 후보님의 득표가 좀 잘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실망스럽습니까? 만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충청 대세에서 예. 이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또 유의미한 것이 아무 예. 조직도 없는 추미애가 그 대전 충청을 거치면서 등수가 오른 유일한 예, 예. 후보예요. 그래서 추세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 추세를 대구 경북을 거치면서 좀 대세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예. 바랍니다. 그 아무래도 이번에는 일반 경선인단이 또 참여하니까 거기에 나름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처음 슈퍼윅을 지나가게 되죠. 일반 그 선거인단 표도 함께 집계가 되면서 그래서 저도 개혁을 바라는 많은 지지자들이 이 개혁 표가 결집이 돼야지만 개혁 추동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적극 투표를 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선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여쭙기로 하고요. 네. 오늘 오전 김웅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심하다 있죠. 기억 안 한심하다. 난다. 예. 그 김웅 의원이 검사 시절에는 얼마나 그 피의자들을 불러서 닥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10년이 더 지난 것도 조국 장관 가족의 표창장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 것도 뭐 기억해내라고 닥달을 하고 그랬는데요. 예. 그런데 김웅 의원이 1년 전 일을 기억 안 난다라고 하고 또 말 바꾸기를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오락가락. 예. 그러니까 원래 거짓말쟁이 특징이 말할 때마다 말을 바꾸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을 때.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에 좀 주의하라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회의장이 아닌 장소에서 기자회견에서 함부로 주장하면 면책특권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로 딱 말을 바꾼 것 같고요. 또 공익 제보자를 함부로 발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더니 또 그것도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던데. 이게 뭐 강하다기보다는 너무 뻔뻔하다이죠. 후한무치하고. 예. 네, 이게 뭐 어떤 문건이든지 출처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과학 수사 본인이 모르지 않을 테고요. 또 늘 그걸 강조해왔고. 그런데 이건 과학 수사할 수 있는 증거가 이미 제보자가 제보를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건 디지털 증거이고 그 디지털 증거는 사실은 그대로 과학적 증거물이니까 분석만 잘 하면은 예. 이분이 궁금해하는 것 근거가 없다 뭐 공작이다 하는데 공작이 아니고 이 실제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후보님은 그 이 손준성 검사에게 윤석열 후보가 암묵적 네. 지시나 혹은 묵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묵인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자리는 총장이 지시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도 총장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들이잖아요. 예. 네, 그게 무슨 뭐 총장 부인의 그 아주 오래 전에 주식
조작으로 인한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 있는 그 공적인 업무도 아니었는데 네 그런 걸 그 문건에 담는다 하는 것은 총장의 지시나 또는 확인 또는 그 서로 그 합의 없이 상의 없이 내용 상의 없이 불가능한 불가능하다. 것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추미애 사단이 공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정치 공작을 한다면 제가 점쟁이 수준이었죠. 1년 6개월 뒤에 윤석열은 대선 후보가 되고 그때 내가 이걸 빵 터뜨릴 거다 라는 그런 앞을 내다보는 예. 점쟁이 이상의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추미애 사단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이 법조를 떠난 지도 한참 오래됐는데요. 20년도 더 넘었는데 예.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원래부터 제가 법무부 장관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조국을 몰아내니까 제가 그 공백을 메운 장관인데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죠. 저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느닷없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 개혁을 이어갔다 보니 그중에 뭐 그 검사 중에 제 부하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후보님께서 그러면 휴대폰을 다 공개하자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선 손준성 작성의 문건이라는 건 손준성이 보낸 문건이라는 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처음에 김웅 의원도 그걸 인정을 했고요. 예. 네, 그러면 손준성과 누가 연결이 됐는지 보자. 그러면 수사 실마리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저의 휴대폰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공작이니 날조니 뭐 정치 핍박이니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핸드폰을 내시라 예. 라는 거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제 답변 대신에 엉터리 기자회견을 하셨군요. 근데 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당시 추미애 장관이 이 손준성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앉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물론 제가 재청권자이죠. 대통령이 예. 임명을 하셨고요. 예. 그러니까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서는 2월 3일자 인사발령을 하게 되는데 예. 사실은 장관인 제가 재청할 때 신경 쓰는 것은 주로 대검 검사급 예, 예. 인사예요. 검사장급. 예. 그래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챙겼습니다. 예.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업무 평가를 갖고 있고 그 자리가 적재적소이고 또 인사 혁신 기조에 맞는지를 제가 일일이 챙겼지만 예. 이 총장의 손과 발이라고 하는 대변인이나 또는 이 수사정보정책관은 그 밑에 있는 이 검찰국장이 검찰과장과 함께 총장의 그 의견을 다 듣고서 아마 타협한 그런 인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릅니다, 사실은. 예, 예. 그러면 네. 당시에 총장 의견이 뭐 있었습니까?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검사장급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예. 그러니까 제가 1월 2일 날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받고 1월 그 장관 된 지 일주일 안으로 바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인사는 대검 검사급, 검사장급 인사는 제가 일일이 다 기획을 하는 거지만 한 달 뒤에 있었던 이 고검 검사급 인사에 대해서는 그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이 총장과 또 청와대 의견까지 반영해서 한 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손준성을 알지 못하고요. 다만 8월 인사 시기에 제가 이 조직 혁신을 했어요. 예. 대검의 그 수사정보 기능을 갖고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겠다 했더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어코 청와대를 쫓아가서 이 수사정보정책관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1정책관 2담당관이라는 대검 차장 직속의 큰 기구였는데 이걸 제가 완전 폐지하겠다고 했더니 그걸 그 화급히 중대안을 가지고 왔어요. 제발 이 기능만 살려달라. 그래서 1담당관으로 해달라. 부장검사급으로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차장검사급인 손준성은 일선으로 나가고 부장검사급에 적합한 사람을 당연히 인사 배치 안에 넣겠죠. 그랬더니 그걸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손준성을 집착한 것은 윤석열이죠. 네. 그러면 이 수사 정책관실을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도 윤석열이고 네. 그 자리에 손중성을 계속 고집한 것도 윤석열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엄청난 그 비밀 창고 같은 게 있었던 거죠. 더킹에 보면 캐비넷 쫙 열고서 저놈을 손 좀 보자 그러면 그 파일 딱 꺼내 오잖아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또 윤석열 캠프 쪽에서 어떤 대답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캐비넷 말씀하셨으니까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제 KBS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표적 수사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됐는데 민주당에서 감찰부의 조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이제 특수부 검사들의 전형적인 악질적인 수법인데요. 거의 특수부 검사를 거치면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절로 그 인권 의식이 마비된 수사를 하게 되고요. 피폐해집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 젊은 청년 사업가가 지금 수감 생활을 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을 보면 마치 그 어디서 들어본 듯한 건데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이른바 이철 VIK 대표 측을 협박하면서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겁박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무슨 그 다른 주변 가족들을 털어보기도 하고 별건을 또 뒤지기도 하고 사생활도 추적하기도 하고 그 이철 측도 그 집까지 찾아가고요. 그 부인까지 찾아가서 그 협박을 하고 했다는 것이 그 편지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사 기소가 같은 권한으로 주어지는 이상, 더구나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상은 겁박을 하고 이런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저지르고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재소자 한 명 이야기 듣고 어떻게 이렇게 보도하냐 이렇게 좀 반발하던데 후보님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늘 하는 얘기가 레파토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기꾼말을 어떻게 믿느냐, 재수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있어서도 재수를 집체훈련하고 해서 위증교사를 했는데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인권부에 넘겨서 제대로 감찰도 못하게 하다가 공소시효를 넘겨서 결국은 이 기소 처분을 하지 않은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죄수의 말을 믿느냐 하는데 죄수를 훈련시켜서 법정에 불러내가지고 허위 증언을 시킨 게 검사들이잖아요. 자기들이 할 때는 괜찮고 그리고 이쪽에서 그게 인권 침해적이다.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 잘못된 수사다 하면 왜 재수 말을 믿느냐 이렇게 실시간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죠. 알겠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기소와 수사는 분리된다 그 말씀인 것 같고요. 네, 하루 빨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180석 가진 민주당 의원님들. 경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 사퇴 이야기를 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이 대선 후보 경선하고 국회의원 사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좀 궁금했고요. 특히 그분께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직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분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그 종로 1번지 정치 1번지에서 많은 그 각고의 노력을 하셨던 곳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가볍게 180석 준 의미를 잊어버리시고 더구나 이 수사 기소 분리는 당신께서 공약도 내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약 말고 오늘 당장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겠다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먼저 서명하시는 게 그 모범을 보이시는 일이지
이걸 의원직을 던진다 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순간에도 납득은 잘 안 납득이 됩니다.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가오는 주말이죠. 11일, 12일 TK 지역과 강원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라디오 정치인 인터뷰 중에는 처음으로 동접자가 10,000명을 넘었네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예, 아마 기대한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그게 표로 좀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렵게 연결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뭐 경선 때 좀 도와달라고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이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개혁의 깃발로 추미애에게 모여주십시오. 예, 후보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